네,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피터스 교육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과 그리고 사회화를 얘기한 뒤르켐의 교육의 개념을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은 무엇인가요? 보통 우리가 학생들을 길러낸다 할 때 우리가 교육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 선생님 늘 생각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다른 불완전한 인간을 또 길러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너희들도 지금 담임 선생님의 그늘 아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담임 선생님의 역할에 따라서 학생들이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선생님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교사란 이러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머릿속에 구상해 놓지만 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에 부딪히기 때문에 분석 철학가예요. 철학을 이제 분석하는 분석 철학가 피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윤리학과 교육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튼 그 교육의 개념을 분석하고 교육관을 정립해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의 교육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게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피터스는 인간을 나의 경험의 의미를 언어화해서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존재. 우리가 내가 경험한 걸 있잖아. 그지? 그걸 언어적으로 정리하고, 그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존재로 보고, 이렇게 나의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보았어요. 철학자들마다 인간이 가지는 특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보통 철학자들이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으로 동물과는 다른 특징으로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는 걸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보았는데 경험을 의미화하는 것은 그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고요. 또 이를 통해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문명화된 삶의 양식입니다. 또 문명화된 삶의 양식이 체계화된 것이 피터스가 말하는 지식의 형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터스에게 피터스에게 교육이라는 건 문명화된 삶의 양식으로 입문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의 얘기를 번역해서 전해주다 보니까 번역된 그 책들을 전해주다 보니까 문장이 좀 와닿지 않는 문장들도 있어, 그치? 교육은 문명화된 삶의 양식으로 입문하는 것이고 또 지식의 형식을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것이고 삶의 양식이 체계화된 게 지식의 형식이라 그랬어요. 그죠? 지식의 형식.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것도 교육이고 이를 통해 학생을 독립적인 인간으로 거듭나게 함으로 피터스는 요 얘기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교육을 마치 성년식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성년식. 뭐 나라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뭐 어른이 됐다고 해서 성인이 됐다고 해서 축하를 해주잖아요. 우리나라는 선생님 너무 예전이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성인식이라는 게 있어, 그지? 뭐 몇 살 이상? 그때 뭐 만으로 몇 살 이상 뭐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나이에 된 친구들이, 대학교 친구들이 뭐 모여가지고 축하하는 성인 됐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술도 같이 마시고 뭐 이런 행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안 하지 않을까? 약간 구린형 행사 같은데. MZ들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피터스가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이걸 성년식과 같다고 독립된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니까 이건 성년식과 같다고 비유하고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는 모종의 가치가 있는 것을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또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과정 혹은 전달받은 상태로 규정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제 아래에 나온
규범적, 인지적, 과정적 준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단 여기 다운표에 있는 얘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교육은 교육의 개념 안에 붙박여 있는 가치를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에 의해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이다. 또 교육의 개념 안에 붙박여 있는 세 가지 준거, 요거가 되겠지. 세 가지 준거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치 있는 활동 또는 사고와 행동의 양식으로 사람들을 입문시키는 성년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뭐에 입문하는 거냐면 가치 활동으로 입문하고 또 전통으로 입문하고 문화유산에 입문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그럼 피터스가 말하는 교육의 준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규범적 준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교육은 규범적 준거라는 거, 교육은 그것에 헌신하려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함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교육의 목표, 목적과 관련된 준거인데요. 교육에 헌신하려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하고 또 교육은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함으로써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을 만든다라는 개념입니다. 교육이 추구하는 내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는 교육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바람직성, 규범성, 가치성, 좋음 등과 같은 가치를 의미합니다.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그 교육은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인지적 준거입니다. 인지적 준거. 아직까지 조금 내용이 많이 딱딱하죠. 그죠? 요 개념 지나가고 교육 철학 가면 조금 더 재미있다고 할 수 있나? 교육학이 근데 재밌는 학문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도 교육학을 좋아하진 않았어서. 내 전공 과목이 재밌지 교육학이 재밌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너희들이 교직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이제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육학이 잘 기억이 안 나. 20%인가 30%뭐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그리고 자기 전공 과목이 7, 80%요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선생님이 진짜 교육학에서 아주 일부분만 너희들하고 수업하고 있는 거지 교육학의 범위가 정말 넓어.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외워서 시험 본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내 전공 과목에 대한 공부 분량도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또 이과 친구들은 이런 인문학적 내용이 많이 들어간 그 교육학 내용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뭐 선생님도 어렵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인지적 준거인데요. 그 규범적 준거가 내용면에서 구체화된 것을 우리가 인지적 준거라고 합니다. 지금 교육 내용에 관한 거, 교육 내용에 관한 것으로 지식, 이해, 인지적 안목을 길러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교육은 지식과 이해 그리고 모종의 인지적 안목을 길러주는 일이며 이러한 것들은 무기력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지식과 정보 등이 유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안목이 형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의 교육을 얘기해요. 그래서 교육은 신념 체계를 변화시키는 전인적 교육이어야 되고 제한된 기술이나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전문화된 훈련과는 구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과정적 준건데요. 이거는 교육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을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너네가 제일 많이 경험했지 뭐. 이제는 너희들이 선생님들이 등짝을 때린다고 공부를 하는 시기는 지났어요. 그죠? 엄마 아빠가 왜 공부 안 해? 라고 화내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부하는 시기는 지났죠. 온전히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그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과정적 준거는 그 규범적 준거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강조된 게 인지적 측면이라면 규범적 준거가
제시되는 방법상의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게 과정적 준거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 내용을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 즉 학습자의 자발적 의식과 자발성을 토대로 전수되어야 한다는 거야. 주입식, 무비판적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교육은 교육받는 사람의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로 하며 몇 가지 전달 과정은 교육의 과정으로 용납될 수 없다라고 피터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생에게, 학습자에게 뭐가 요구될까요? 너희들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죠? 학습자의 뭐를 유발해야 돼? 흥미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정법모의 교육 개념입니다. 정법모는 누굴까요? 우리 정법모 야구 선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교육학자이자 대학 교수를 그래서 2022년에 돌아가셨는데 교육학계의 거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튼 이 정복모 교수님의 교육의 개념을 보면 인간 행동, 변화, 계획적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복모 교수가 바라본 교육의 관심사는 당연히 인간이고 그 중에서도 교육의 관심사는 인간 행동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행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행동이라는 건 심리학적 과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지식, 사고력, 태도, 가치관, 동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내면적 행동이나 특성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합니다. 인간이 드러내는 외면적 행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 상태, 지식, 태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엄마야. 얘들아. 갑자기 여기 밑에 선생님이 필기하다 보면 밑에 광고가 눌려가지고 자꾸 게임이 저번에도 그러더니 나오네. 이게 선생님 패드가 아니고 지금 남편 패드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네요. 다음에 선생님 패드로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정복무 교수에 의하면 인간 행동이라는 건 외면적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면적 행동이다. 아까 요거 필기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그죠? 교육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의 인간은 인간 행동이라는 것을 구체화되어야 하고 인간 행동은 과학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변화인데요. 교육은 인간 행동의 변화에 관심을 두는 활동이다. 변화되지 않으면 교육하는 의미가 있나요? 그죠? 변화는 인간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고 또 다른 교육학과 다른 학문을 구분하는 핵심 준거, 기준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건 육성하다, 조성하다, 함양하다, 성숙시키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이고 인간의 변화가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교육이 참된 의미를 지니려면 인간 행동의 변화를 실제로 일으킬 수 있는 힘인 교육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교적 단시일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계획적 봅시다. 계획적이라는 건 뭘까? 인간 행동의 변화는 그냥 일어나면 안 되고 계획적으로 일어난 변화여야 된대. 즉 이것은 계획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연히가 아니라 내가 애초에 교육인 것과 교육이 아닌 것을 교육인 것과 교육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즉 인간 행동에 대한 이걸 변화시키고자 하는 인간 행동에 대한 명확한 설정, 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이론, 또 그 이론을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계획적이라는 건 교육과 교육이 아닌 걸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고 교육이 본래의 임무를 다할 수 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여기다가 뒤르캠을 안 넣었네요. 뒤르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그 이제 사회학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이죠. 그 뒤르캠은 그 교육을 사회화로 봅니다. 비슷한 개념이죠. 너희들을 그 기관에 보낸다는 건 일정 정도의 어느 정도 사회화를 거쳐서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사회에서 또 사회화 될 게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기적이면서 반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사회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교육으로 정의합니다. 요걸 교육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출생할 때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우는 거밖에 할 수 없잖아. 그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배가 고프니까 빨리 분유 달라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 밥 주세요. 엄마 기저귀 갈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글을 봤었는데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 뇌에 쏟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머리가 크고 인간이 하루 종일 섭취하는 에너지 중에 뇌에 가는 게 굉장히 많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회화 되는 것도 이렇게 뇌가 점점 발전해서 그죠?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정말 많이 와닿아. 선생님이 아직도 둘째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렇게 뒤집어져서 우는 일이 있거든. 선생님이 되게 훈육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막 대자로 뻗어서 우는 일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걸 보면은 아직 그리고서 걔가 진정이 됐을 때 얘기를 하죠. 너는 엄마가 말했을 때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너는 아직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야. 엄마는 너를 인간이 아니라 이제 짐승으로 대할 거야. 라면서 이제 기분 나쁜 티를 확 내는데 아들은 잘 못 알아듣죠. 내가 짐승이야? 뭐 이러면서 그런 과정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육아를 하고 교사로서의 또 너희들에게 수업도 교육도 하다 보니까 이런 면들이 또 많이 와닿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튼 그 사회가 존속하는 데 꼭 필요한 게 교육이라고 보고요. 교육을 통해 사회로 아이들 내보내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뒤르캠의 그 사회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러한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존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들려면 어떤 형태의 것이든 강요가 불가피하다고 봤어, 뒤르캠은. 그래서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을 맡은 사람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았어요. 뒤르캠이 지금 오늘날 교권의 하락을 보면 굉장히 통탄할 것 같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부모나 교사는 권위를 가진 존재여야 되고 그 권위를 바탕으로 학생이나 뭐 자식을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부모나 교사의 권위가 성격상 그 성직자들 있잖아요, 그죠?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 스님 뭐 이런 성직자들의 권위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파악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교육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정의가 내려지나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개념들은 정복모 교수의 개념이나 피터스의 개념이나 뒤르케님의 개념은 조금 교육학에서는 뭐 바이블처럼 내려오긴 하지만 고등학생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 그래도 수업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은 교재를 고등학교 수준의 교재가 아니라 대학교 수준의 교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패스페일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열심히 수업을 청취 들어주면 좋겠습니다.